그날 딸의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엔 그냥 낯선 방문자였지. 하지만 그 손끝 하나, 눈빛 하나가 내 오래된 기억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걸. 그 여름, 다시 돌아온 그 아이. 그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벌이었을까? 제목, 그 여름. 낯선 손끝의 시작. 정년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집안은 낮에도 늘 어둠이 깔려 있었다. 아내는 늘 바빴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그늘 하나 공유하지 못한 지 오래였다. 내 하루의 대부분은 신문과 커피 냄새, 그리고 낡은 벽시계의 째깍거림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윤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다음 주에 친구랑 같이 내려가도 돼요? 좀 쉬고 싶어서요. 그 말이 괜히 반가웠다. 그녀가 함께 내려온다던 친구, 유리라는 이름이 그때 처음 내 귀에 들어왔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해가 기울 무렵 도착했다. 지우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옆에 낯선 여자는 묘하게 조용했다. 안녕하세요. 김유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다. 처음 마주한 순간 낯선 온기가 공기 속에 번졌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나는 몇 번이나 시선을 피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손끝의 움직임, 말끝의 여백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저 딸의 친구일 뿐인데 그녀의 눈빛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비추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훈이 급히 외출을 했다. 회사에서 급하게 자료가 필요하대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가 떠난 후 거실엔 나와 유리만 남았다. TV 화면 속 인물들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내 안에서 더 큰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정적이었다. 허리가 아파 무심코 몸을 움직이자 유리가 다가왔다. 허리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숨이 잠시 멈췄다. 그건 단순한 손길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듯한 따뜻하지만 묘하게 조심스러운 터치였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등에 남은 온기가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끝이 내 안에 오래된 공허를 건드린 듯 했다. 그저 스친 손길 하나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 삶의 균형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아무 일도 모르는 듯 밝게 웃었다. 유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랐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나는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 여름,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받침 햇살이 창가에 걸릴 무렵,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식탁에 마주 앉은 유리는 조용히 차를 우려냈다.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그녀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말끝에 묘한 온도가 섞여 있었다. 응,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대답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순간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했다. 식탁, 거실, 마당. 서로 말이 많진 않았지만 대화의 틈마다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하지만 낯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었다. 지우는 회사 일 때문에 자주 외출했다. 그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은 길었고 그만큼 유리와 마주치는 순간도 많아졌다. 어느 날 유리가 마당에 빨래를 널며 내게 말을 걸었다. 여기 공기가 참 다르네요. 도시에서는 이런 냄새 잘 못 맡잖아요. 그래, 여긴 늘 조용하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햇빛보다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아릿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책을 펼쳐 들었지만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문틈 너머로 유리의 방 불빛이 보였다.
가끔 그림자가 움직였고 그 불빛이 내 마음을 이상하게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새로 깎은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다. 이거 내가 했구나. 네, 어제 아버님이.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피곤해 보이셔서요. 순간 자버님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다. 그 호칭은 분명 예의였지만 묘하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다. 그 단어 하나가 내 안의 경계를 조금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지훈이 출근길에 말했다. 아빠, 나 오늘 늦을 거야. 유리랑 저녁 같이 드세요. 그녀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유리는 식탁 위 그릇을 정리하다가 문득 내게 물었다. 혼자 계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글쎄, 사람 소리가 없는 거? 그건 익숙해지면 더 외롭잖아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깊게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대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매일 다른 온도로 다가왔다. 눈빛, 손끝, 말의 간격이 점점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만이 아니라 그녀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존재가 딸의 친구가 아니라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누군가가 되어버린 것은?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불안함 대신 묘한 기대를 느꼈다. 이 평온한 여름의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며칠째 이어진 무더위 속에서도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커튼이 흔들리고 그 틈으로 흘러드는 햇살에 그녀의 얼굴이 스치곤 했다. 그 모습은 평온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는데 활자가 어째 낯설게 흐려졌다. 유리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며 말했다. 아버님, 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응, 뭐. 덕분에 괜찮았어. 그녀가 웃었고 그 순간 묘한 향기가 공기를 가르며 스며들었다. 커피 향이 아닌 낯선 향수 냄새였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희미한 기척이 들렸다. 현관 쪽에서 낮은 목소리 같은 것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 아침 마당의 흙 위에는 낯선 발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작고 가는 발자국, 분명 유리의 것이었다. 그녀에게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하루 종일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다. 식탁에서 마주 앉은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어 보였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유리 어제 어디 갔었대요? 글쎄, 난 몰랐는데.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새벽쯤에야 문자 왔어요. 그냥 바람 쐬고 왔다고. 근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잠시 내려앉았다. 저녁이 되어 유리를 마주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어디 다녀왔나?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내려놓았다.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잠이 안 와서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말 사이사이에 묘한 공기가 스며 있었다. 마치 말하지 않은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날 밤 그녀는 방문을 닫지 않았다. 희미한 불빛이 복도를 따라 새어나왔다. 그 문틈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방 안엔 그녀 혼자뿐이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이상한 예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내 딸을 바라보는 눈빛, 내게 건네는 미소,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그녀는 우리 집에 왜 온 걸까? 그날 오후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지우는 출근했고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다. 거실에 남은 건 느리게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뿐이었다. 그 바람 끝에서 낯선 향기가 스쳤다. 유리의 향이었다. 부엌 식탁 위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하얀 리본으로 느슨하게 묶인 채 마치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듯 했다. 무심코 뚜껑을 열자 오래된 편지 몇 장이 나왔다. 종이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어린아이의 필체였다. 그중 한 문장이 눈을 멈추게 했다. 그 아저씨는 항상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해서 매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디서 본 문장 같았다. 아니, 들은 적 있는 목소리였다. 오래전 여름, 출장지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하나를 달래주던 기억.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그 아이에게 호빵을 쥐어주며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서명에는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유리. 손끝이 떨렸다. 우연일까?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일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손끝, 말투, 심지어 향기까지도 그때 그 아이와 겹쳐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유리를 마주했을 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유리야, 어릴 때 어디 살았었니?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창원 쪽이요. 엄마랑 잠깐? 왜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그릇을 닦았다. 그런데 그 뒷모습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서늘함과 애틋함이 한꺼번에 뒤섞인 표정이었다. 밤이 되자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파도 같은 숨소리. 그건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소리였다. 그녀가 왜 이 집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모든 게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탁상 위에 편지 몇 장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그 글씨를 보고도 나는 한동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내 기억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여름의 찜질방, 울던 아이, 따뜻한 호빵 한 봉지. 괜찮니? 그날의 내 목소리가 다시 귀를 때렸다. 그때 그 아이가 유리였다면 그녀는 대체 왜 지금 나이에 내 딸의 친구로 이 집에 온 걸까? 불 꺼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그리고 유리의 그림자.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잠이 안 오시죠?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조용했다. 나는 대답 대신 문을 반쯤 열었다. 그녀는 문턱에 서 있었다. 하얀 수면 티셔츠, 맨발, 그리고 빛에 젖은 눈동자. 그때 기억나세요? 그녀의 첫마디는 뜻밖이었다.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울지 말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요. 전 늘 기다렸어요. 다시 한번 그 웃음을 보고 싶었어요. 말끝에 섞인 떨림이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릴 때는 그냥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다시 만나고 나서는 그게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붙잡았다.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깊은 울림. 유리야, 그건 달아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나도 알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도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도 전 그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문 앞에 섰다. 그게 죄라면 그냥 그 죄로 남을게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식지 않은 채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기억이 만든 감정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대화는 줄었지만 침묵 속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훈이 출근하고 아내가 외출하면 남은 공간엔 언제나 나와 유리뿐이었다. 그녀는 늘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꾹 눌러 삼키는 사람처럼. 어느 저녁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빗소리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그날 기억나시죠? 그날이라니. 처음 저 만났던 여름, 호빵 사주셨던 그날요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이후 전 세상에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단 걸 처음 알았어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단단했다. 그런데요. 다시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믿음이 다른 모양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그때의 고마움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빗물이 처마를 타고 떨어지고 방 안은 숨소리 하나에도 울림이 생겼다. 유리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마주해도 괜찮을까?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괜찮을 리 없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내 맞은편에 앉았다. 손끝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 손이 멈춘 곳, 내 손등과 닿았다. 순간 온몸의 공기가 흔들렸다. 아버님, 전 처음엔 기억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맞는지만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눈빛이 그대로 내 마음을 통과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할 자신이 없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가 잠시 우리를 바라봤다.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비가 많이 오네요. 유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뭔가 읽을 수 없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밖에 빗소리가 멎었을 때쯤 유리의 방문 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은 마치 나를 부르는 듯했다.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바뀔 거란 걸 알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지훈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세 사람의 수미 같은 공기 속에서 엉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문은 닫힌 채로 남았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무언가가 열리고 있었다. 마음이라는 문이.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에 젖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밖에서는 새가 울고 방 안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공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유리의 방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 아래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 아침 식탁은 어색할 만큼 조용했다. 지훈은 휴대폰만 바라보았고 유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차를 따랐다. 하지만 그 움직임마다 어제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늘은 학교 안 가니? 내가 물었다. 잠깐 다녀올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눈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흰 셔츠 한 벌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편지, 보셨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지는 언젠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때의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린 시절의 그것과 똑같았다. 순수하고, 그러나 너무 아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고 여름 바람이 집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혹시 다시 만나면 그녀가 잠시 멈췄다. 그땐 그냥 유리아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문이 닫히자 거실엔 향기만이 남았다. 익숙하지만 다시는 맡을 수 없을 향기. 며칠이 지났다. 비가 그치고 하늘은 맑았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엔 어딘가 알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본다. 햇살이 비치고 그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잠시 겹쳐진다. 그 여름 이후 내 삶엔 작은 균열이 생겼다. 누군가를 다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여름의 냄새. 유리가 남긴 편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펼쳤다. 그날 제 세상은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그 오엄스. 아직 제 안에 남아있어요. 편지를 접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그게 우리 둘에게 남은 마지막 여름이었지.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어쩐지 그녀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